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학생들이 뉴질랜드에 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국제 감각을 키우고 싶어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면 정말 뉴질랜드가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일단 뉴질랜드로 유학을 오면 영어는 당연히 하게 되겠지만 이게 꼭 영어권의 그런 문화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에도 다른 국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요. 남미에서 온 학생들이나 아니면 유럽,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 상당히 많은 국가에 있는 학생들이 유학을 오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또 그들의 이제 문화도 배울 수 있고, 또 언어적으로도 이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또 그 친구들의 언어를 또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좀 국제 감각을 키우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9학년이나 10학년 때쯤 유학을 오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돼서 11학년이나 그때쯤에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이렇게 교환 학생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도 자매학교가 있고 대만에도 자매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나 중국에 관심이 있으면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3개월 정도 일본으로도 교환학생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대만으로도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데요. 11학년이나 12학년 때쯤 유학을 오게 되면 뉴질랜드 학교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영어도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늦게 유학을 오게 되면 그런 교환학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매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저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여러 가지 외국어 수업이 있기 때문에 9학년이나 10학년 때 유학을 온다면 꼭 하나나 두 개 정도의 그런 제2 외국어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학교 폭력에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왕따를 당하거나 그래서 더 이상 한국 학교를 신뢰도 할 수 없고 한국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뉴질랜드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뉴질랜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만약에 심각한 학교 폭력이 있었다면 학교 선임 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학교는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가해자는 구속이 되는데, 한국처럼 법이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풀려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드물고요. 그리고 형량을 받아도 상당히 심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의 그런 여러 사건들을 보면 심각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다면 높은 형량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학교 폭력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한국에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정말 많다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학교 폭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대학도 가고,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학생이라면 뉴질랜드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면요, 예전에 남학생의 경우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수업을 들어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학교 캠퍼스 잔디에 그냥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옆에 이제 국제 담당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너 왜 수업을 안 들어가니? 라고 물어봐서 이 친구가 오늘 그냥 생각 좀 하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따가 그 다음 수업 시간에는 꼭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지나가셨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그게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자기는 아마 선생님한테 혼나고 남자 선생님이었으면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이런 자유가 있지만 책임도 같이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선택에는 항상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꽤 많은 학부모님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런 자유만 쫓아가는 애 대학도 못 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때 그 친구도 대학 들어가는 데도 전혀 문제 없었고요. 뉴질랜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정해져 있는 그 모든 과목들을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말 외워야 할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해해야 될 과목도 있겠지만 외워야 하는 그런 과목들도 꽤 많은데, 뉴질랜드의 교육은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처럼 밤 10시 아니면 밤 12시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학교 수업은 3시간 좀 넘으면 끝나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공부하려면 공부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해요.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요. 만약에 홈스테이 집에서 방에서만 계속 있고 공부만 한다 그러면 호스트맘이 아마 학교에다 연락을 할 거예요. 그쪽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애가 너무 공부만 한다. 왜냐면 뉴질랜드에서는 그렇게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아시아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습관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뉴질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일요일 같은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하는 거, 그걸 좀 이상하게 봐요. 정신적으로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제가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거 다 하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적당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조기 유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이면 적응하는데도 충분한 시간이 있고 9학년, 10학년 때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과목들을 들으면서 11학년, 12학년, 13학년 때 들을 것들을 조금 추려낼 수가 있었거든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서 안 되고,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기 유학으로 오는 거는 상당히 많이 힘들거든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년, 2년 고등학교 다녔다고 해서 대학으로 들어가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아이들이라면 그냥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뭐 대학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뉴질랜드로 유학 오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짧은 영상에서 모든 걸 다 언급할 수 없어서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설명란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